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연공장 투자연구소의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썼던 칼럼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이제 지금이 바닥으로라고 생각하고 이제 호재가 좀 보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지산에 보험사가 많이 몰려듭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바닥이라는 표시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하루 종일 그 미팅이 잡히는 데가 이제 그 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산, 서울, 영등포, 성수, 뭐 부천, 부평,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 지산에서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산 업무가 메인이 아닌데도 미팅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계속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옵니다. 예전에 제 그 임차인 분도 보험사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분도 좀 대형 임차인도 보험사였는데, 어, 보험사 규제가 풀리면서 보험사 분들이 지산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산이 쓰기가 너무 좋고 또 되게 그 공간과 어떤 주차 이런 거 활용도가 좋다라는 생각이 아마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도 걱정거리는 당연히 있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진 않았는데 유럽은 올랐고요. 그리고 대출을 더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더 폐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요, 당연히. 왜냐면 미국 금리랑 너무 차이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또 무작정 올리지 못할 겁니다. 많이 올려야 이제 0.26%, 0.5%, 1% 과거처럼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한 번만 내려가면은 참 좋은 어떤 시그널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기대하는 바고요. 아마 6월 말, 7월 초에 한국 기준금리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지산에도 정말 파란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지산 대출을 지금보다 더 규제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오늘도 뉴스 나왔는데 주식으로 번 돈을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어떤 대책인데 이게 과연 상업용 부동산에도 해당이 될 거냐? 그건 대출에 따라 달려 있죠. 지금도 실입주 대출은 60%, 50%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담보 넣으면 한 70%까지 나오는데 낙찰가가 이제 그 50%입니다. 지산이. 그리고 10건 중에 한두 건이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공실이 늘어서 지산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할 수 있는데 어, 강남 압구정 상가는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지산도 상가는 공실이 많아요. 근데 오피스는 그러니까 사무실은 공실이 거의 없어요. 요거가 의미하는 건 뭐냐? 저는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사실 지산에 많이 들어와 있고, 써보니까 편한데 매수도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된다. 대출만 되면은 내가 지금 쓰는 이곳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매수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음식점을 강남에서 하는데 너무 잘 된다고 그 건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못 사는 거다라는 게 좀 저는 더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이제 좋은 신호 몇 가지가 좀 보이는데 입주 업종이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고 부실 시행선한 시공사가 정리가 완료가 되고 있고 또 뭐 좀 바닥이라는 신호가 몇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는 업체들이 이제 대놓고 들어오죠. 뭐 설계사분, 변호사분, 회계사분, 그다음에 뭐 그 보험사, 금융업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대부업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는 근생에만 들어갔는데 이제 금융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뭐 서초 이런 데 빌딩에만 들어갈 수 있던 근생 업종들이 지산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좁은 지역에서 벗어나도 되는 업종들은 다 이제 외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 좀 돌아서 들어오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대놓고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세고요. 비싼 월세에 주차도 안 되는 빌딩을 좀 떠나는 추세입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부실 시행사, 시공사가 정리가 많이 됐어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 이제 어려웠던 시행사, 또 시공사, 또 분양대행사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행사들은 그나마 자기 자본력이 좀 있고 잔금에 대한 이슈도 다 해결한 분들이고 은행이 지금 호텔부터 PF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그 금융업입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의 예대 마진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거는 PF 대출입니다. 그래서 PF 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액수도 크고 그거를 지금까지 못했다라는 거는 아마 은행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었다. 근데 이제 호텔부터 좀 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PF가 이제 돌면은 분명히 시행사들은 과거에 재밌었던 사업을 몇 개 찾을 거고 그 중에 뭐 지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 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찾아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게 이제 해도 되는구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산이 지금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도 거래가 되고 제가 최근 본 사례인데 70억짜리 물건이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뭐 되게 대규모 그 평수와 어떤 특정 건물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거래가 된다는 게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길 가다가 돌멩이가 떨어져 있어도 그 돌멩이를 돈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게 금인데 좀 뭐 지금 가치가 떨어진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면 그걸 주워서 거래를 하겠죠. 똑같습니다. 이제 지산도 너무 떨어지거나 앞으로 희망이 없다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지금 지산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내려가지 않고 이제 올라갈 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거래 현장들을 몇 개 봤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선거도 끝났죠. 6.3 선거 끝났죠.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들 금리가 높다고 좀 아우성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수 경기가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저도 거래처분들, 협력사분들 만나서 돌아다니면 이제 뭐 미래 걱정을 떠나서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국가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많이 걱정하고 대책을 내놓을 텐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에는 또 지산에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마치고 또 다양한 앞으로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팩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